DNA 분석 전문가 임식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 사건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병원이 불성전사자였잖아요. 그렇죠. 범인이 몇 살쯤 됐을까, 범행 당시에. 네. 뭐 알코올 중독자인지, 흡연자인지 이런 것까지. 오늘 모셔서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질문을 좀 쏟아냈는데 힘드셨죠? 예. 되게 솔직하시네요. 교수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화성 8차 사건의 진실, 제주 주점 주인 살인 사건, 또 구미 아동 사망 사건, 뭐 등등 다양한 회차에서 자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아래서 했던 사건 중에 구미 여아 사망 사건, 그 사건은 진짜 좀 미스터리였거든요. 미스터리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을 한 채 방치되었는데 DNA 검사해봤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 외할머니와 일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참 드문 케이스인데 죽은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는 석 씨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다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주변 탐문해 보면은 그 할머니는 임신한 적도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본인도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이제 임신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설해마을 생각이 났었고 그때도 그 프랑스인 부인 그분이 애를 2번이나 낳아서 죽였지만 아무도 임신한 걸 본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따님이 엄마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긴 아닌데 왜 그러면 할머니를 했을까? 친자는 아닌데 비슷한 거죠, DNA가.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는 아니지만 딸에 가까운 사람이 엄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니도 한번 해보고 언니도 비슷한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외할머니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고 했겠죠. 근데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네. 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낳은 딸을 곁에 두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손녀와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고 방치돼 숨지자 시신을 숨기로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 재판이 뭐 대법까지 갔다가 일부 파기환송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보니까 이제 그 사망한 아이와 외할머니 친자 바꿔치기 그거는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 친자 관계가 부정된 건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DNA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두 사람이 친자 관계다. 이걸 알려준 거고. 근데 뭐 바꿔치기 이런 거가 이제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DNA가 막강하지만 DNA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네. 행위라든가 네. 언제 이런 거는 DNA 분석 결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바꿔서 다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꿔치기에만 집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영화적인 상상력을 다 동원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많지는 않은데 뭐 딱 2가지죠 사실은. 직접 출산하거나 인공수정을 하거나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외할머니의 난자를 엄마 뭐 누군가가 뭐 어쨌든 애가 어쨌든 출산이 되려면 그런 가능성까지 사실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교수님이 분석했을 때 결과 딱 나왔을 때 뭔가 가장 통쾌했던 그런 사건 있어요? 통쾌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딱 나와서 그걸 해결 딱 돼가지고 막 너무 기뻤던. 증거물이 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대변 증거물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대변을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 뭐 범죄 저지르고요? 예. 그거 사실 증거물을 남기고 가는 건데 이 대변에서 사람의 DNA 분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 큰 사건. 네. 엄마하고 딸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유일한 증거가 범인이 두고 간 그 대변이었는데 이거를 하면서도 이거 참 이걸 나올까 말까 했는데 나왔어요. 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DNA가.
아 그래요? 저 변이 결국은 이제 이게 장을 타고 나오면서 세포를 좀- 이게 대변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 겉면을 잘 닦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그 사건 나 본 거 같아. 어디 야외 아니었어요? 논밭? 맞아요. 과수원에다가 그 대변이 뭐 눈에 보이는 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 그 대변 옆에 발자국 이게 범죄 현장에 있는 발자국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라는 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제일 좀 이렇게 아니 이제 진짜 하찮게 생각했던 증거물인데 그렇죠. 왜냐면 이 대변을 하기 전까지 이제 다른 분들이 한 혈흔 한 200개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혹시 범인기 있는지. 근데 하나도 못 찾고 다 피해자 것만 나오고. 와,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었던 상태거든요. 대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에. 초반에 채취했던 게 아니라. 아니 그 범인은 혹시 들으셨어요? 현장에 왜 굳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통 대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변은 자연상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러 남긴 것 같지는 않고. 그럴 일 없고. 눈에 그 소변에서도 DNA 분석하고 그래요. 소변에서도 나와요? 네, 소변도 잘 모아가지고 와. 원심 분리를 해서 세포를 모아서 분석을 와, 합니다. 대박이다. 와. 네. 대변 들어온 날은 제가 로또를 좀 사고 그랬는데 당첨된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DNA에 대해 궁금한 거 제가 좀 많이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민간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뭐 혈통 분석이나 유전적 질병, 체질 이런 거를 뭐 알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DNA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정말 저희도 계속 놀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걸요? 질병도 그렇고 점점 알면 알수록 DNA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DNA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 보험회사 같은 데는 이런 정보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뭐 가입을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도록 그 얘기는 결국 DNA로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생물학 분야 중에 인류 유전학, 뭐 진화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Y 염색체, 뭐 미토콘드리아 DNA 이거 가지고 부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또 모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기원은 어디냐, 인류는 어떻게 몇 년도에 뭐 몇 년 전에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이런 연구를 하거든요. 외국에는 상업적으로 그 분석을 해줘요. 유명인과 같은 DNA. 그 Y 염색체하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그 쟤한테 고유한 게 아니거든요. 동일 부계는 다 같고 동일 모계는 다 같으니까 진짜 궁금하다. 나랑 똑같은 Y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도 있고 유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Y 제일 유명하고 이쪽 동아시아 쪽의 남자들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후손이 한 1,400만 명 정도? 한 1,400만 명 정도? 이 동아시아 아시아 쪽에 징기스칸의 부인이 300명이고 뭐 아주 단기간에 그 Y 염색체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은 징기스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확실을 하지 않지만 아마 추정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 더해서 닮은 꼴끼리 더 많은 공통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겠죠. 우리가 형태도 다 DNA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닮았다는 얘기는 DNA가 비슷한 거죠. 그래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공통 조상일 수도 있고 닮은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혹시 아웅산 장군 아세요? 네네. 아세요? 얼굴 기억나세요? 제가 루프로 본 것 같아요. 너무 웃겨서 그때. 느낌 확실히 있어요. 너무 비슷하죠? 예. 그러면 저랑 아웅산 장군도 저 위에 가면은 어떤 공통된 조상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조상이 어떤 조상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해서 그쪽 그 아웅산 그쪽에서 분기를 해서 한국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도 저랑 그 장군님이랑 많이 닮았나요? 예, 우리가 이제 이제 가장 유전이 강하게 되는 게 얼굴 형태 중에 뭐 예를 들면 골격에 해당하는 이 눈 사이의 거리라든가 인중의 길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할 때 좀 닮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DNA 한 분석 한번 해보시면 실험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럼 앞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입사했던 시대 그때가 이제 초창기 DNA 감식 혁명. 지금이 두 번째 혁명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엄청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컴퓨터 기술이 또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 기술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지금 과학 기술 쪽은 인류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과학 수사에도 넘어오고 있어요. DNA 감식에도.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그 분석이 어려웠던, 알 수가 없었던, 혹시 범인이 외국인이냐, 그 범인은 뭐 몇 살쯤 됐을까, 예를 들면 생활 습성 같은 것도, 네. 뭐 알코올 중독자인지, 흡연자인지 이런 것까지 이런 정보를 DNA로 지금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3세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 DNA 표현형이라 그래가지고 생김새에 대한 거, 대표적인 게 뭐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미국에서 2018년에 40년 만에 검거한 살인범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검거했잖아요. 40년 만에. 그 검거하게 된 그 기술, 그게 이제 DNA 표현형 분석, 개인 유전체 분석. 예를 들면 옛날에 40년 전에 증거물에서 그 DNA 분석하고 갖고 있다가 마치 이 사람의 친척을 찾는 것처럼 그 웹사이트에다가 올려요. 그럼 그 회사에서 친척을 알려줘요. 후보들은. 그럼 가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표현형으로도 배제하고 나이로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딱 몇 명을 딱 추리고 가서 이제 그 버린 뭐 컵이라든가 이런 거 주워가지고 맞춰서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2018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거의 많은 미제 사건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기술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표현형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피부나 타의 힘 속에 이 미생물이 살아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은 아시죠? 유산균. 유산균. 네. 그래서 약도 먹고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에도 균이 살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기후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DNA 사고로 사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식별하는 연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연구 중이에요. 가장 최근의 연구. 또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 분야인데 DNA가 바뀌는 건 아닌데 DNA에 어떤 변화를 주는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뭐 이렇게 좀 바뀌고 또 생활 습성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DNA가요? 네, DNA에 그 메틸기가 붙는 정도가. 그래서 어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떤 특정 부분에 메틸기가 많이 계속 붙어 있어요. 이걸 보면 범인은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 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거 옛날 식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태어날 때 DNA가 똑같잖아요. 일란성 쌍둥이가 만약에 범인이면 유죄가 안 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서로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약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이거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쌍둥이도 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 있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후성 유전학 분야. 그럼 교수님은 이제 좀 이 과학자로서 궁극적으로 좀 어떤 이 DNA 기술을 통해서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목표 같은 게 있나요? 과학수사 증거물들은 시료가 좋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증거물이 결정적일 때가 많은데 또 이게 DNA가 순수하게 한 사람 것만 나오면 좋은데 지금 뭐 2사람, 3사람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는 거의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근데 이게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얘를 이제 나눠주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미제 사건 중에도 뭐 2사람이 믹스돼가지고 잘 몰랐던 이걸 딱 갈라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좀 떨어진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그아리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동백월님, 교수님이 선정한 DNA로 밝혀진 가장 놀라웠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뭐 굉장히 많긴 한데 뭐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사실 놀라운 거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유병헌이 제일 깜짝 놀랐던 건데
유병원이 불성변사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너무 사실은 운이 좋게 신원 확인이 된 거예요. 유병원을 누가 실종 신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신원 확인했을까요, 이걸? 그때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진짜 유병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자꾸 네. 유병원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맞아요. 저도 그때 취재했었어요. 제가 네. 와이 할 때였는데. 저희 직원은요, 네. 직원의 어머니가 네. 직원한테 넌 그걸 믿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 진짜 유병원이라고 믿냐고. 네. 그게 이제 네. 불상변사자도 네. 간혹 그 범죄자가 이제 뭐 산에 가서 자살을 해서 불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우리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요. 네. 실은 불상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거는 계속 유병원을 잡으려고 그 검경이 공조 수사를 뭐 해가지고 계속 증거물을 보내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순천의 어느 별장에서 한번 놓쳤잖아요. 네.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수거됐던 여러 증거물,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종교시설 거기서 수거했던 뭐 칫솔이나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유병원의 유일한 그때 혈육형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DNA를 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네. 근데 불상변사자가 그거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원을 신원 확인하게 된 것도 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강호순 덕분인 거죠. 아, 진짜 그러네요. 나비 효과가 그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때 진짜 그 유병원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거의 이례적으로 국가수 원장님이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국회의원, 행안위 위원 20명인가 국회의원 전체가 국가수 왔었어요, 저희 방에. 와서 뭐 확인하러? 아니 뭐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왜 와요?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어떻게 됐냐? 근데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 유병원 그때 이제 현상금 5억 걸렸었습니다. 네. 아, 그랬나요? 5억. 신고하면 5억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불상변사자를 발견했던 순천에 네. 그 마을 할아버지가 그 달라고 이렇게 신청했었는데 네. 거부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병원으로 신고한 게 아니잖냐. 그냥 불상자 신고한 거지.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유병원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는데 네. 유병원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는데 네. 아니 뭐 이건 아니더라도 얘기도 못했죠 뭐. 네. 공무원이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처음 이게 유병원이다 말한 사람은 개인은 아니더라도 국가수에 줬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그죠. 뭐 DNA 감식 팀에라도 5억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 5억은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와. 아까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혜인님. 많은 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DNA 정보만 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국민 모두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DNA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문이 나오면 누군지 이제 알 수 있는 게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문으로 알 수 있는 건 개인 식별밖에 없지만 네. DNA 자체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 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게 벌써 13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범죄 유형이 11개 주요 범죄, 강력 사건에만 한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13년 동안 했지만 뭐 범죄자가 불과 한 30만 명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그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데이터베이스 규모가 한 500만 명, 600만 명 정도. 그러면 이 일치 레이트, 히트 레이트라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DNA가 나오기만 하면 한 반 이상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 해결에 굉장히 좋죠. 영국 같은 경우는 작은 범죄의 범죄자라 하더라도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한국 같은 있는 데는 거죠? 그 많은 이유가 우리는 강력 사건 범죄자들만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좀 대상 범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쉼님,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생긴 습관이나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DNA 영향이 크다는 거를 네. 알게 돼서 네. 그냥 팔자다. 그냥 팔자다.
이게 못 바꾸는 것도 많고. 아, 어차피 DNA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너무 예를 들면 뭐 건강 생각해서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했는데 갑자기 폐암을 걸렸다. 어. 그런 거 좀 보면 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도 아. 그냥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아니, 왜 그 평생을 그냥 라면만 먹어도 그런 사람 80 넘어도 정정하신 분이 있고. 저 시골에 옛날에 그 필터도 없는 곤방대 피시던 할아버지들 장수하시면 장수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DNA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럼 교수님 DNA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느끼시고 나서 그래서 안 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맞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담배를 안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담배를 뭐 괜찮다 이런 건 아니고 아, 그죠. 그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무너져야 이제 폐암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그다음에 흡연 이렇게 돼 있는데 유전자가 괜찮으면 흡연 가지고 이제 폐암 가는 것보다는 네. 유전자가 안 좋은 사람이 흡연을 하면 폐암 가는 거죠. 어쨌거나 안 피는 게 안전한 건데. 언젠가 끊긴 끊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유전자 연구하는 또 후배가 또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 친구도 계속 피고 있고. 아, 그래요? 아, 약간 이게 핑계로 쓰시네요. 그 DNA를 핑계로. 아니, 술을 안 먹으려 했는데 먹어야겠는데 이제. 자, 저희가 오늘 모셔서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질문을 좀 쏟아냈는데 그 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힘드셨죠? 예, 힘드셨죠? 예. 솔직하시네요. 네. 앞으로 교수님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